자, 기존 종목의 추가 매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이너스 50%가 넘었다 이거야. 아우, 난 이제 가망이 없어. 님자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심폐소생술 막 하는 거야. 후하 넌 살아나야 해. 그러면서 심폐소생술로 마이너스 20%까지 올려놨어. 야,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자, 마이너스 50%가 되었다라면 사실은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마이너스 50%짜리가 회복하게 될 가능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0%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는요, 시간을 해결하게 되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져가시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뭐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도 상관없겠지만 꼭 굳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상황으로 간다. 특히 여기서 만약에 상승장을 만난다. 그렇게 되면 더 멋진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기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느냐.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 강의에 있었죠. 네, 뭐 평단가 낮추기 전략, 물타기 전략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계산기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 성투치킨이라는 주식을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5,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어떤 보장이라든지 추세 전환, 이런 매수 맥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단순하게 반토막 났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바뀔 때, 그럴 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성투치킨을 10,000원에 100주를 사서 1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 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올라갈 것 같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00원에 해당하는 네, 단가로서 200주를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만큼 한 번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량은 300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총 투자 금액은 200만원, 예상 평균 단가는 6,667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50% 하락이기 때문에 내가 100%의 상승률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원금 회복이 됐는데 6,667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33.3%만 올라가면 내가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100% 즉 더블이 나야지만이 주가 상승하는 것과 33% 올라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3%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상한가 한 방이면 네, 회복될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근데 100%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10,000원짜리 종목을 5,000원에 동일 금액만큼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평단가는 6,667원이 된다. 그래서 원금까지 필요 상승률은 33%가 된다.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고 진행을 하긴 할 건데요. 먼저 평단가를 낮췄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보유 종목의 숫자는 동일하다. 보유 종목의 숫자는 동일하다. 즉 내가 20개를 갖고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뭐 10몇 번대의 종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목 수가 21개로 늘어난 게 아니죠. 그냥 20개예요. 20개. 보유 종목의 숫자가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하는데 크게 부담되지 않겠죠. 내가 만약에 10종목 가지고 있어서 근데 신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1개, 12개, 15개 늘어날 수 있는데 기존 종목으로만 내가 추가 매수를 더 한다. 물론 돈이 있다는 가정이어야 돼요. 돈이 없다는 것, 예수금의 부족은 항상 네, 신규 접근이든 평단가 낮추는 거든 항상 중요한 문제인데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신규 종목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샀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게 되면 어떤 식이 벌어지느냐? 10개에서 내가 뭐 1번, 5번, 11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사도 종목 숫자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10개는 10개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고 신규 접근을 했을 때 늘어나는 종목 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에서 네,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또 반등할 때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마이너스 50%짜리는 얼만큼 올라가야 돼요? 100%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단가를 낮춰놨잖아요. 그러니까 33%만 올라가도 회복이 된다. 즉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게 많지만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비중이 커져요.
비중이. 즉 투자금이 많아지는 거야. 여기에 들어간 게 많아져요. 근데 만약에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주가가 또 떨어졌다. 그러면 비중이 커져서 뚱뚱한 상태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평단가를 낮추면서 즉 소위 물타기를 한 거죠. 물타기를 물렸으니까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데 주가 또 떨어지는 거야. 또 샀지, 또 떨어지는 거야. 또 샀지, 또 떨어지는 거야. 그냥 몰빵을 거의 치다시피 했는데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비중이 커지는 부담이 있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요. 주가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즉 평단가를 낮춘다라는 부분들은요. 얘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비중이 커지는 부담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커지면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확실히 일어났는지 바닥을 확실히 잡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죠. 자,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고 보도록 합니다. 자,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대한통운. 최근에 조금 상승률이 좀 좋았었던 종목이죠. 자, 2021년도 3월 15일 날 오후 2시 44분에 매수를 합니다. 172,000원으로 매수할게요. 문자가 나갔어. 아주 그냥 성투사가 미쳐가지고요. 고점에서 그냥 한번 물론 고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17만원대에서 매수했지만 19만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안 팔아서 문제인 거죠. 근데 2021년도에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주르륵 조금 올라가서 좋아요 그랬는데 2022년도 떨어져 2023년도도 줄기차게 떨어져 그래갖고 아주 그지 같은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나가죠. 2023년도 10월 10날 오전 10시 38분에 문자가 나가는데 얼마로 나가느냐 81,500원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합시다.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현재 CJ 대한통운을 처음에는 172,000원에 100주를 매수했는데 그러면 이제 1720만원이네. 이거는 뭐 수량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20만원이 일단은 들어왔는데 81,500원에 212주. 이거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1727만 8천원. 그러니까 7만 8천원어치를 더 산 거죠. 211주를 사도 됩니다. 근데 212주로 해서 이제 수량을 좀 맞췄어요. 금액을 맞췄어요. 금액을 맞추고 나서 보니까 예상 단가가 11만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자, 17만 2천원과 8만원대, 요걸 두 개 쭉 나눠보니까 11만원 정도가 나오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3만원 정도, 3만 얼마 정도씩 낮춰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낮춰지다 보니까, 이게 왜 또 이렇게 만들어지냐면요. 주가 하락률이 상당히 컸잖아요. 17만원에서 8만원이면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더 난 거잖아요. 반토막 더 난 상황에서 매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량이 더 많아지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총 보유 수량은 312주에 3,400만원어치 보유가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상 단가가 11만원이 되었고 81,500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35%만 올라가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물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대한통운을 매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익으로 많이 넘어가서 매도했겠죠. 지금 가격 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이 있어요. 자, 일단 또 상황 보면 차트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14만 8,5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수익 평단가 수익 구간은 11만원. 차트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쉽죠. 초기 매수 3월달에 들어갔어요. 17만원에 들어가서 자, 주가 흐름은 19만원대까지 상승해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계속 강세 흐름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후반부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2022년에 또 밀렸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또 밀렸다가 이제 10월달 경에 이평선 수렴하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우리가 81,000원에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들어가긴 했는데 뭐 크게 뭐 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초기 매수 시점과 추가 매수 시점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대응하시지 말고 가만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니까 평단가가 얼마 맞춰졌어요? 아까 11만원. 11만원까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4만 8,500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1만원의 평단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30% 수익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손실률이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직도 손실입니다.
17만 원이니까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직도 손실인데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게 되니까 추세가 돌아설 때 또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단계 속에서 주가 상승이 높아지는 거죠. 2023년도 연말 시점에서 시장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강한 상승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이게 더 많이 좋아지고, 네, 그냥 단순하게 평단가 회복, 즉 본전 회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익 회복까지도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게 되시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조정이 길기 때문에 확실히 떨어진 시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서 바닥 잡을 때 진입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예시를 한번 볼까요? PHA. 네, PHA. PHA도 수익률이 기가 막힙니다. 네, PHA 같은 경우 보시면은 11만 11,500원이네요. 11,500원에 2021년도 10월 28일 날 매도를 쳤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신규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1년도가 아주 그냥 무덤이네요. 엄청나게 물려있네. 그 다음에 7,350원, 7,700원 해가지고요. 2월 27일, 4월 11일, 2023년도요. 요때 매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7,700원과 7,350원 두 개 평균 나누니까 한 7,500원 정도 잡자 해가지고 7,500원 단가로 했습니다. 자, 보유 수량은 11,500원에 100주, 115만원 매수했는데 7,500원에 154주를 매수하니까 115만 5천원이더라. 그래서 가격 비슷하게 맞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254주를 매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30만 5천원어치를 내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 평균 단가는 9천원이요. 자, 평균 단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이거는 비싸게 내려왔네요. 한 절반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7,500원에서 9,000원이니까 1,500원 정도 올라갔고요. 여기는 한 2,500원 정도 내려왔네요. 이게 보통 이제 낙폭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저게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가 봐요.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도 많이 있죠. 수량이 더 많아지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7,5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21%밖에 필요하지 않더라 라고 되는 겁니다. 이거는 차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초기 매수 시점입니다. 2021년도 10월이에요. 2021년도 10월에 보시면 여기 초기 매수 시점. 어쩜 이렇게 고점에 잡았을까? 진짜 짜증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별 수 없었죠. 뭐 2022년도에 막 다 끌고 내려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는 이제 고점 매수가 됐어요. 고점 매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쭉쭉쭉쭉쭉쭉쭉 빠지면서 아주 나쁜 상황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언제? 2023년 2월과 그 다음에 4월에 매수가 들어갔죠. 2월과 4월이요. 여기 구간입니다. 즉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반등이 나가는 시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대한통운과 비슷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 그래서 이 자리가 7,500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12,590원 찍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평단가 구간은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6월 달에도 이미 수익 실현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내려갔다가 2024년 2월 달이 되면서 또 12,590원 신고가가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3,000원까지 찍었네요. 네. 이거는 12,500원대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매수한 게 아니고 추가 매수를 시점에서 여기 7,000원대에서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 들어갔다 쳐보세요. 7,000원에 신규 매수면 이거 지금 50% 수익이 넘게 나오잖아요. 얼마큼 나오는 거예요? 7,000원에서 12,500원이면은 계산해보세요. 네, 한 5,000원 정도 넘게 올라간 거네요. 5,000원도 넘게 올라간 거니까 7,000원에서 5,000원 넘게 올라가면 한 60~70% 정도 수익 나왔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초기 매수를 통해서 하더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9,0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올라갔다면은 이것도 한 30~4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당연하게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수익 실현도 가능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두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보자고요. 네, 그 다음 건 뭐겠어요? 모두투어. 이 모두투어 그지 같은 놈! 욕을 할지 모르지만 요것도 물타기를 통해서 빠져나온 흔적이 있습니다. 자, 모두투어 이것도 2021년이야. 2021년도에 물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것들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25,500원에 네, 최고가로다가 그냥 매수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들어갔어. 물론 수익이 좀 발생했다가 떨어지겠지만
자, 그러다가 2022년도 12월 달에 16,500원에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25,500원에 100주, 그 다음에 16,500원에 155주 해가지고 가격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255주를 내가 보유하게 되고요. 510만원어치를 네,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상 단가는 2만원대로 뚝 떨어지네요. 둘 다 비싸게 됐죠? 네, 2만원 정도 예상 단가가 나와버렸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봅시다. 자, 초기 매수. 자,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요. 저는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 잘 나요. 나다가 이제 이상해지면 떨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이 좀 발생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완전 폭락이죠. 2022년도에 막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25,000원대 매수했던 종목이 거의 27,000~28,000원대, 네, 3만원 바라보는 시점까지 갔다가 1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15,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이평선이 모여드는 구간대에서 매수가 들어가고요. 2만원대 수익 구간 쫙 진입하게 되죠. 자, 저 때는 이제 수익 발생은 안 됐어요. 왜냐면 2023년도에 리오프닝주들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다가 가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내려와서 현재 가격대가 17,000원대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7,000원대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자, 초기 매수하고 나서 추가 매수, 평단가 2만 맞춰놓고 여기서 수익 구간에서 팔고 나가.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사든지. 아니면 내가 17,000원에 처음 매수했다. 그런 분들은 2만원에 안 팔았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일은 없겠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추가 매수 시점은 저점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더 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 근처는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느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 매수하고 나서 물리는 건 괜찮아. 얼마나 손실이 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추가 매수 시점이 저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위한 이런 어떤 추세 전환 포인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2022년 12월 9일에 127,000원에 매수를 합니다. 아니네요. 네. 이거는 그 전에 매수한 게 있네요. 16만원, 네, 16만원에 2021년도, 이것도 2021년도네요. 자, 12월 21일 날 매수했네요. 16만원에 매수했고요. 2022년 12월, 즉, 1년 만에 다시 매수하는데 127,000원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16만원짜리가 127,000원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16만원에 100주, 127,000원에 126주 해가지고요. 가격대 비슷하게 맞췄고요. 그러면 226개 종목을 3,200만원어치 보유하게 되고요. 예상 단가는 141,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진짜 비싸게 떨어졌네요. 그래서 14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원금까지 필요 상승률은 10%대 줄어듭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또 차트를 보도록 하자고요. 초기 매수 시점, 요것도 이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하락 추세에 진입한 게 약간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21년, 네, 12월에 매수가 들어갑니다. 16만원 정도 매수 들어갔다 했죠. 그 다음에 쭉 떨어져가지고 저점이 잡히는구나. 2022년도 12월 그 다음에 쭉 진행돼서 그 이후에도 매수가 한 번씩 있었어요. 매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요 추가 매수 시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고 나니까 12월 달에 2022년 12월에 저점 잡히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평단가는 14만원 잡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는 게 확인되죠. 자, 2023년도에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서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일어난 건 아니죠. 앞서서 봤었던 차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전환 포인트가 언제 일어나냐면 2023년도 7월, 8월 달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하는데 그때 AI가 조금 움직일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움직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13만원대까지 떨어질 때 매수 의견들이 더 나갔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14만원의 평단가가 맞춰지면서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게 2023년도 9월 달. 그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매도를 친 자리는 2023년 11월 말, 12월쯤 되는 것 같아요. 네, 11월, 12월쯤 돼서 요거 이제 17만원 바로 직전에 매도했던 것 같은데, 네, 17만원쯤 되나요? 네, 아무튼 그 쯤에서 매도를 쳤어요. 매도를 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16만원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저 위쪽에서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원래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대보다 일단 위쪽에서 매도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낮춰서 본다면 이것도 수익이 제법 발생했죠. 14만원이 16만원까지, 17만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한 20% 수익 나오잖아요. 손실이었는데 20% 수익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탈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즉, 매도를 하고 나면 현금이 생기죠. 현금이 생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즉, 내가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을 하나 시켰어요. 그럼 현금이 생기잖아요. 현금이 생기고 나면 그 종목을 또 다른 종목에 이런 추가 매수 시점에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가서 그 종목의 평단가를 또 낮춰서 또 줄이고, 그럼 종목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손실률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상승장이 오기 전에 작업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 작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좌가 많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를 낮추거나 또는 이제 탈출에 대한 기법들, 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 평단가를 낮추면서 진행하고 신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 차단하면서 진행하는 거, 이런 전략이 필요한 수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얘기죠. 자,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손실 계좌의 탈출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고점에서 물렸어. 고점에서 물렸는데 주가가 쭉 떨어질 때는 손대지 않고 있다가요, 네, 돌아서는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라. 그다음에 반등 목표치를 설정하라 이거예요. 반등 목표치. 자, 매물대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지금 14만원 정도 형성되잖아요. 매물대가 14만원 정도 형성되면은, 이쯤에서 내가 매수하면 14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오케이, 땡큐. 그리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치를 정해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매물대가 있는 구간 2만원, 네,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 매물대 있는 구간 9,000원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대한통운 같은 경우 매물대가 있는 구간, 여기는 12만원 매물대인데 11만원대로 평균단가 낮춰지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즉, 바닥을 사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생각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 정도까지 가겠네? 그럼 지금 매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평단가 나오지? 계산해가지고 접근하시면 거의 실패 없이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요. 목표 달성 이후에는 반드시 탈출을 하세요. 반드시 탈출하십시오. 뭐 비중을 줄여서 원래 비중으로 돌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 팔고 현금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만은, 네,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 뚱뚱한 비중 그대로 욕심 부리고 있으면 안 돼. 야, 수익 넘어갔으니까 비중도 큰데 아싸 이제 수익 내보자. 이렇게 하다가는 또 큰 꼴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매물대라는 부분들이 만났을 때 차익 매도, 즉, 나 이제는 본전 안 쓰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또 당하게 되면 뚱뚱해진 상태에서 주가 내리면 조급해지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매매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종합해서 보세요. 손실 계좌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된다고요? 네, 손실이 날 수 있다. 뭐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은 손실은 신경 쓸 거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손실을 복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지만, 문제점은 뭐냐? 상승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상승 시점이 진행됐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써먹어도 그때 써먹으면 아주 효과가 좋겠지만, 그 전에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그 방법은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해서 물리게 되면 손실 종목의 숫자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방법은 무엇이냐? 평단가를 낮춰서 진행하는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단가를 낮추고 추세 전환 포인트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평단가 낮아지죠. 그 다음에 돌아섰을 때 뭐 매도를 하든 아니면은 비중을 축소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또 현금을 또 만들고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저의 이런 전략이 지금까지는 진행이 됐지만, 이제 만약에 상승장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는 신규 종목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마이너스 난 종목이 만약에 너무 커, 그래서 이건 뭐 손대기도 어려워, 아직 올라오기도 어려워,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세요. 그럼 뭐야, 탈출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상승장이 되게 되면 주도주를 잡아서 더 많이 오른 주식을 사시면 돼요. 자, 많이 떨어진 종목, 마이너스 70%의 종목들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려가도 뭐 크게 여러분들 뭐 계좌가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냅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종목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수익을 키워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뭘 하면 된다고 했죠? 짝짓기. 이 신규 종목에서 만약에 플러스 100만원 나왔어. 마이너스 종목이 100만원이야. 이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손실 없이 정리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 전환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만큼 다 했어. 그리고 얘네들은 가망이 없는 애들이야. 그럼 놔두셨다가요. 상승장이 오게 되면 이제 기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보다도 뭘 하시면 된다고요?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전략을 취해서 잘 오신 거고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손실계좌 탈출 전략에서는 기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고 탈출하는 전략을 계속 진행하시고요.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면 그 시점에서는 자 이런 부분들보다도 신규 종목을 더 매수해 나가면서 수익을 더 키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유 종목도 올라가게 되고 새로 산 종목도 올라가게 되니까 상승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계좌 수익도 매우 빨라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네, 좋은 결과들 계속 이끌어내시고 앞으로도 성공 투자 계속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